현재 금값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트로이 온스당 약 USD 3.76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50% 이상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배경엔 여러 가지 요인이 숨겨져 있는데, 첫째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기노전 채권, 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신뢰도가 높은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달러의 약세 및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금값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금을 달러로 보유하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 구매력을 높여주며, 국채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해 실물 자산인 금의 매력을 키웁니다. 셋째,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면서 안전판으로서 금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습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주요국 간 금융 마찰 등이 잇따르며 금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해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금 투자자들도 단기 조정 국면 속에서도 다시 금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중장기적 포지션을 고려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석에서는 금값이 왜 이 수준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떤 흐름이 가능한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조정을 받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기술적 부담과 단기 차익 실현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금은 한때 온스당 4,300달러를 넘어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과열 구간에 대한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현재는 4,000달러 초반대에서 숨 고르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락은 추세 전환 신호라기보다는 상승 랠리 이후 나타나는 정상적인 되돌림 성격이 더 강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금리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금의 단기적 부담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론 금의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리는 늦게 내리더라도 미국 경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이상 안전자산 선호는 더욱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내년 말 금값이 온스당 4,9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UBS 차 JP 모건 역시 각각 5,000달러, 5,300달러를 제시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조정은 구조적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상승 사이클로 진입하기 전에 에너지 축적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기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금 ETF와 실물금 분할 매수를 통한 완만한 포지션 구축이 유효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금시장의 중장기적 상승 흐름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동력은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금 매입입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사들인 금은 총 64톤으로, 이는 8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단독으로 15톤을 매입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매입 확대의 이유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글로벌 금융 불안을 가장 먼저 꼽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흐름이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며 외환 보유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앞으로도 월 평균 80톤 수준의 금 매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는 금값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구조적 수요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UBS, JP 모건, NH투자증권 등 글로벌 기관들이 금값의 장기 전망을 4,000기짐, 300달러로 제시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중앙은행발 실수요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수요는 경기 시장 변동에 따라 흔들리지만 중앙은행 매입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판단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금시장의 추세를 결정짓는 훨씬 강력한 자금입니다. 단기 조정과 상관없이 금의 구조적 강세를 논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중앙은행 매입 흐름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제시하는 금값 전망을 보면 이번 상승이 일시적 랠리가 아니라 구조적 흐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앙은행 매입 확대, 달러 약세 가능성을 근거로 2025년 말 금값을 온스당 4,900달러까지 제시했습니다. UBS는 더 강한 시나리오를 보고 있으며 금이 5,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JP모건은 금리 정상화와 미국의 경기 둔화를 반영해 5,3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H투자증권 또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한 금값 상승 흐름은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이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글로벌 지정학 불확실성이 2025년에도 완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며, 특히 중국, 미국 가면서 유럽 간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월 평균 80톤 수준으로 체계적 수요를 형성하고 있어 하반기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단기 가격 조정은 있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수 우위의 환경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이 한 차례 에너지를 축적한 뒤 상승 레인지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기관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중국은 현재 금시장에서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만 보면 중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약 2톤씩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표면적 숫자에 불과합니다. 소시에테 제네랄과 일본 금시장 협회는 중국의 실제 매입 규모가 최대 250톤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중국의 총 금 보유량은 이미 5,000톤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금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이유는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외환 구조를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융제재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금을 통한 안전판 구축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금 매입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은 실제 수요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금값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중국이 언제 얼마나 매입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관과 트레이더들은 가격의 단기 방향성 판단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금의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비공식 매입이 금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비공식 금 매입이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바로 변동성 확대와 추세 왜곡입니다. 공식 통계가 월 2,4톤 수준으로만 공개되다 보니 시장 참가자들은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는 가격 형성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소시에테 제네랄과 일본 금시장 협회가 추정한 것처럼 실제 매입이 최대 250톤에 달할 수 있다면 이는 글로벌 금 수급의 균형을 완전히 재편할 만한 규모이며, 특히 단기 수급에 민감한 ETF 선물 시장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수요가 가격을 예상 밖으로 밀어올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금값이 온스당 4,300달러를 돌파할 때도 중국의 비공식 매입이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과민 반응하거나 불필요한 공포 과열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금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정책 주도형 시장이 되었고 가격은 전통적인 수급 지표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공식 매입은 구조적으로 금값의 바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입니다. 즉, 중국의 불투명한 매입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우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시장의 강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며 투자 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 이중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금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ETF로의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값이 단기 조정을 받았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ACE KRX 금연물 ETF는 3,400억 원 이상 순매수가 유입되었고 티아이거 KRX 금연물 ETF 역시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가 기록됐습니다. 이로 인해 ACE KRX 금연물 ETF의 순자산 총액은 3조 원을 돌파했으며 타이거 KRX 금연물 ETF는 상장 후 불과 5개월 만에 순자산이 16배나 증가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금값이 조정을 받으며 최근 한 달 수익률이 13% 안팎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거의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단기 시세보다 중장기적 안전자산 비중 확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미중 갈등 장기화,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금 ETF는 쉽게 매수 매도할 수 있으면서도 실물 기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ETF 중심의 매수세는 국내 금시장의 안정적 수요를 형성함과 동시에 향후 금값 반등 시 레버리지 없이도 탄탄한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금값 조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글로벌 긴축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방향성이 약해졌고 채권시장 역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단기 조정이 있어도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피난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 금 ETF 시장이 개인 투자자 친화적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AC, KRX 금연물 ETF와 티이거, KRX 금연물 ETF가 모두 실물 기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신뢰도가 높고 순매수가 각각 3,400억 원, 1,000억 원 넘게 유입되며 대중적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서 금을 제외한 자산들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최근 7개월 만에 최저치 80정준운 $50까지 떨어지며 불안정성을 다시 드러냈고 미국 부동산 기술주 역시 단기 과열과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금은 중앙은행들의 월 80톤 규모 매입, 중국의 비공식 대량 매수, 지정학 리스크 확대 등 구조적 상승 요인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장기적인 매수 타당성이 훨씬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이 아닌 중장기 자산 방어 전략에 따라 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반등 구간에서 시장의 상승 탄력을 키우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현재 글로벌 자금이 어떤 자산을 진짜 안전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11월 18일 기준 9만 달러 선이 붕괴되며 89 스기니 $50까지 밀려났고 이는 7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하락 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ETF 승인 기대감으로 유입됐던 기관 자금이 결정을 앞두고 관망 기조로 전환되면서 유동성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둘째, 단기 급등 이후 누적된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추가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 압력이 됐습니다. 반면 금은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상승 신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월 80톤 수준 매입, 중국의 비공식 최대 250톤 수요, 미국 차후 유럽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등 금을 지지하는 요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7개월 저점을 기록한 같은 시기에도 금은 4,000달러 초반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변동성이 큰 자산을 줄이고 실물 기반 안전자산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에 민감한 비트코인과 달리 금은 정책 지정학 중앙은행, 수요라는 구조적 힘에 의해 움직이며 이 차이가 향후 금 상승 사이클에서 더욱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 시장의 향후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지정학 리스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금은 온스당 4,000엔 이전 300달러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월 80톤 매입, 중국의 비공식 대량 매수 등 구조적 수요 덕분에 하방은 강하게 지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확실히 전환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며 금은 다시 한번 랠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사엄쟁 900달러, UBS의 5,000달러, JP모건의 5연산 300달러. 전망치는 이러한 환경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로 평가됩니다. 셋째, 강세 장기 사이클 시나리오입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지정학 리스크가 심화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금은 단기 조정을 거쳐도 중장기적 신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이 5,000톤에 근접했다는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금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향후 수년간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보다 ETF와 실물금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값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